조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지난날 조양자는 자신의 손인 누이를 대나라 군주의 아내로 삼게 하고 대를 병탄할 뜻을 품고 대나라 군주와 구주의 요새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금두를 만들게 하였는데 금두는 뭐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국자. 대장장이에게 국자를 만들게 했는데 사람을 칠 수 있도록 자루를 길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나라 군주와 술을 마시며 몰래 요리사에게 술자리가 흥이 오르거든 뜨거운 국을 올리면서 금두를 돌려잡고 그를 쳐라 라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흥겨울 무렵 요리사는 뜨거운 국을 올리고 술을 따르다가 금두를 돌려잡고 대나라 군주를 쳤습니다. 결국 대나라 군주는 뇌와 장이 땅바닥에 터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누이는 이 소식을 듣고 비녀를 갈아서 자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마계산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마, 비녀, 개, 마계산. 대나라 군주가 죽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나라 왕은 이처럼 포악하고 친척조차도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왕께서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조나라 왕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쳐서 두 차례나 연나라의 도읍을 포위하고 대왕을 위협하여 대왕께서는 10개의 성을 떼어주고 사과하셨습니다. 지금 조나라 왕은 이미 민지에서 입조하여 하간의 땅을 바치고 진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신다면 진나라는 운중과 구원에 군사를 보내 조나라의 군대를 몰아 연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수와 장성은 대왕 수중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나라는 진나라의 군현과 마찬가지므로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 임금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고 조나라는 더욱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연나라는 서쪽으로는 강한 진나라의 지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나라와 조나라의 근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연나라 왕은 과인은 마녀와 같이 편벽된 곳에 처해 있어서 비록 어른이지만 이런 일을 판단하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와도 같았네. 자네와 같은 귀객의 가르침에 감사하오. 나는 신하국으로서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길 것이고 항산의 끝에 있는 5개의 성을 바치겠소이다 라고 하였다. 장인은 이렇게 하여 마침내 천하의 합종을 깨고 각계 격파의 방식으로 진나라와의 연합을 완성하였다. 짠! 장의의 마지막 계략. 장의는 연횡의 완성을 보고하기 위해 진나라로 향했다. 그러나 진나라 서울 함양에 도착하기 전에 해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무왕은 태자 때부터 장의를 싫어했는데 그가 즉위하자 군신 모두 장의를 비방하고 나섰다. 장의는 결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자입니다. 다시 그를 등용하게 되면 틀림없이 천하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의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모든 나라들을 찾아가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진나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왔는데 이런 제후들은 장의와 무왕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자 모두 연횡책을 배반하고 다시 합종책을 실행했다. 대신들이 밤낮으로 장의를 헐뜯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나라에서도 사자가 파견되어 진나라가 장의를 임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장의는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무왕에게 제안했다.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어떤 생각인가?
장의가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는 동쪽에 큰 별난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왕께서 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라 왕은 저를 원수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는 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나라로 가려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위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면 제 나라는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두 나라 군사가 대치하여 서로 병력을 빼돌릴 수 없을 때 대왕께서는 그 틈에 한 나라를 공격하여 삼천지방에 진출하고 함곡간을 넘어 주나라에 압력을 가하면 주나라는 틀림없이 제기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나라는 천자를 끼고 천하의 지도와 호적을 점유하게 되니 이는 칭왕의 가장 큰 공업입니다. 주나라가 이제 원래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제기. 주나라, 춘추시대에도 주나라가 너희에게 왕 정해주고, 주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래도 주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 인정을 받아야만 됐던 정통성 같은 게 있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자 무왕은 그 말이 옳게 생각되어 장의에게 전차 30대를 주어 위나라로 가도록 했다. 그랬더니 과연 제 나라는 대군을 출동시켜 위나라로 진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위나라 왕에게 장의가 말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즉시 문객인 풍회를 초나라에 보내 초나라 사자라는 명의를 빌린 후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 왕을 만나게 했다. 왕을 만나자 풍회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바둑으로 치면 갑자기 급수가 확 높아지는 것 같고 당구로 쳐도 더 신묘한 계책들을 아주 쓰는 것 같습니다. 대왕께서는 장의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진왕으로 하여금 더욱 장의를 신임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과인은 장의를 증오하여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격하기로 결심했소. 그런데 그것이 왜 그자의 신임을 높이게 된다는 말인가? 풍이가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의의 신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장의는 위나라로 가기 전에 진나라 왕과 은밀히 약속했습니다. 진나라로 가는 동쪽 사람들이 싸울 때가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제나라 왕이 장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위나라와 제나라를 싸움 붙이고 두 나라가 병력을 빼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진나라는 한 나라를 공격한다. 그런 연후에 함곡간을 진출하여 다른 나라를 공략하지 않고 직접 동주로 진격한다. 이렇게 되면 주천자는 반드시 제기를 내놓는다. 진왕은 천자를 끼고 천하의 지도와 호적을 점유한다. 이는 칭왕의 가장 큰 공업이다. 그러므로 진왕은 장의에게 30대의 수레를 주고 위나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지금 장의가 위나라에 가니 대왕께서는 과연 위나라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대내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우방 국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적을 많이 만들고 위난에 직면했으니 이는 장의로 하여금 더욱 진왕의 신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나라 왕은 그대의 말이 옳소라며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 후 장의는 1년 동안 위나라의 재상을 지내다가 죽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사마천의 평가. 장의의 행위는 소진보다 나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소진을 미워하는 원인은 그가 먼저 죽어 장의가 그의 약점을 과장하여 드러내었고 이로써 자신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점을 현시하고 연횡의 책략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 두 사람이 천하국가를 전복시키고 멸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의는 진나라의 천하 국가의 장의는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그 근본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